자,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손상된 시력회복 망막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홍보팀 보도자료만 봐도 뽕이 막 차오르죠. 아, 이거 진짜면 대박이니까. NG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요새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거든요. 소프트 드래곤. 팔로우 하면 더 빨리 컨텐츠 보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 하는 분들은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 아무튼 평소대로 제가 이제 막 인스타 직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도자료로 봤던 카이스트 연구 결과 카드 뉴스가 저한테 뜬 거죠. 근데 그 카드 뉴스 만든 분도 댓글들도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건지 아주 쉽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는 좀 제대로 호들갑 떨어야죠. 자, 바로 결론. 이 연구 결과 대단한 거냐? 당연히 대단한 거죠. 국내 최대 명문인 카이스트 홍보팀에서까지 대문에 걸어둔 건데, 그리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세계 톱급 저널에 실린 거니까 당연히 너무 대단한 연구예요. 그러면 2028년에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거냐? 뭐 안 써도 될 수도 있겠죠. 라식 라섹이나 렌즈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로는 무리예요. 연구가 별로라서? 아니요. 이거 이제 막 연구가 발표되고 임상실험을 2028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은 이 약이 안전하고 유효한지 검사하는 건데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먼저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눈에 망막이 있잖아요. 이 망막이 빛을 받아들여서 뇌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망막이 손상되면 사람이나 포유류는 다시 재생을 못 시켜요. 그러니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어류들은 이게 재생이 돼. 망막을 다쳤는데 뮬러 글리아라는 세포가 스스로 막 분화가 돼가지고 망막이 재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물고기는 망막이 재생되는데 사람이나 쥐는 재생이 안 되는 거지? 혹시 뮬러 글리아라는 세포가 망막이 재생되는 걸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쥐의 망막에 특정 화학물질을 넣어서 일부러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을 파괴를 했고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이 뮬러 글리아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 프록스1 단백질이 뮬러 글리아로 이동하기 전에 세포 외부에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논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앱스트랙트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을력하면 프록스1 단백질을 차단하니까 쥐의 망막 세포들이 다시 살아났다. 뮬러 글리아, 프록스1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뮬러 글리아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이에요. 프록스1은 이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능력 없는 상사예요. 프록스1의 지시를 차단하면 뮬러 글리아라는 신입사원은 본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아무튼 프록스1을 줄인 쥐에서는 뮬러 글리아가 일부 증식을 했고 새로운 광소형체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시력을 회복한 거죠.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포유류의 망막에서 신경 재생을 유도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전무했던 퇴행성 망막질환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당연히 명확합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붉은 선이 프록스1을 차단한 쥐인데요. 일시적으로는 개선이 되는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주얼 액티비티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잠시 살아남아 시력에 기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카이스트 보도자료가 뿌려지기 4일 전에 무려 세계 1등 저널 사이언스에 시력 회복에 대한 또 다른 레포트가 소개됐어요. 레포트 제목을 보시면 인간의 망막에서 발견된 줄기세포는 실명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에 저는 이거 보다가 우리나라 연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뽕에 차서 클릭을 했죠. 근데 제목부터 자세히 보니까 스템셀. 우리나라는 이거 줄기세포로 시력을 회복시킨 게 아니거든요. 사이언스는 중국 연구팀의 연구를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연구팀은 인간의 망막 내에 모든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유사체가 존재하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실명 예방과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연구 방식이 그 낙태된 태아의 눈 샘플에서 좀 기증을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팀은 태아 조직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하는 연구가 좀 금지되어져 있기도 하고 윤리적으로도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연구팀도 HNRSC라고 불리는 이 세포가 실명을 예방하고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망막의 어딘가에 숨겨진 어린 묘목이 있어요. 이 묘목을 찾아내서 물 주고 영양 주고 키우면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연구진은 이 어린 묘목을 찾아낸 거예요. 한국과 중국, 이 연구 둘 다 시력 회복을 위한 굉장히 우수한 연구예요. 이 연구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연구는 인간의 망막에 숨겨진 줄기세포를 찾았고 그걸 활성화시켰다. 우리 연구는 재생하지 못할 줄 알았던 뮬러빌리아를 리프로그래밍 시켰답니다. 공통점은 두 연구 다 아직 임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임상시험이 끝나려면 거의 한 10에서 15년? 이 정도 걸리거든요. 또 이제 이거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하신 셀리아즈라는 기업에서 함께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비상장이라 주식도 사기 어렵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은 지옥 가는 지름길이니까 설령 상장하더라도 확신이 없다면 비추천을 하고요. 제가 주식을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선 댓글들에 답변을 드릴게요. 요 댓글처럼 2028년부터 안경 안 써도 되냐? 써야 됩니다. 뭐 라식라색을 하지 않는 이상. 2028년에 착수해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한 2038년에서 한 2045년은 돼야 이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 약이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지금 눈 수술하시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음 놓고 밤에 폰 봐도 되냐?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매번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데 쓰이는 거 본 적이 없다. 임상이 진짜 빡세고요. 임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초를 찍고 실제로 쓰이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3나노 GAA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로 쓰였고요. 세계 최초의 MP3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세계 최초로 HBM4를 개발해서 12단 샘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연구라는 것이 9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해도 남는 장사예요. 감히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장사라고 표현한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000번 시도해서 딱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진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이잖아요. 지금 쓰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수많은 실패의 세계 최초들 사이에서 싹을 틔운 연구 결과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999번 실패해도 비웃지 않고 한 번 더 도전을 장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좀 기원을 해볼게요. 더 궁금한 점은 소프트드래곤 인스타그램 DM 주시고요. 감사합니다.